네, 반갑습니다. 표용호입니다. 여러분들을,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대화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. 그 공통점이 뭘까요? 그 공통점이 뭘까요? 어렵다입니다. 어렵다. 여러분, 어렵지 않으세요? 인생 사는 것 자체가? 쉬워요? 예, 가끔 얼굴 중에 쉬운 얼굴들이 있어요. 예? 근데 사실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다들 어렵다요. 20대 분들은 공통적으로 왜 어려울까요? 어? 취업 걱정, 앞으로의 진로 걱정, 뭐 시험 걱정, 또 면접하는 면접 걱정, 뭐 등등 여러 가지 연애 걱정이 너무 많아요. 어려워요. 그럼 30대는 왜 어려울까? 취업을 하신 분들은 내가 이게 적성에 맞는지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어려워지기 시작해요. 근심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. 취업이 안 된 분들은 역시 그냥 취업 걱정을 하게 되고. 그럼 40대는 왜 어려울까요? 주로 대화가. 사회생활 자체가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. 40대는 좀 쉬워 보이죠, 그죠? 20대가 볼 때. 그래서 자리 잡은 것 같고, 나도 저만큼 되고 싶고. 근데 그 40대도 역시 좀 어렵다. 그럼 50대는 왜 어려울까요? 내가 이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을까가 어렵습니다.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를 내 일, 그 다음 내가 뭐 하지? 라는 염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쉬워, 재밌어 라는 분보다 어려워, 걱정이야, 근심이 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. 동의하세요?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간혹 얼굴에 눈에 띄는데 동의하시기 바랍니다. 사실 어려운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 각자가 개인적으로 다 다르게 갖고 있잖아요. 저는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들에게 얻는 교훈이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하기라는 게 있어요. 우리 세상을 살면서 다 어렵다고 느끼는데 가장 어려운 거,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. 우리 여기 가죽 옷 입으신 분은 어떤 게 내 마음대로 제일 안 되던가요? 살면서. 월급? 월급 얼마 받았으면 좋겠는데,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 맘대로 안 되죠? 그죠? 월급이 들어오면 너무 빨리 나가버려. 내 맘대로 잘 관리가 안 돼.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대요.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된대. 그분들 중에 여러분들 다 해당이 돼요. 돈, 그래요, 돈. 또 사람과의 관계도 내 맘대로 안 된대요. 그렇다면 내 맘대로 되는 건 뭐가 있을까? 내 맘대로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? 뭐가 있으세요, 우리 진행자분은?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네요. 제 맘대로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? 이건 내 맘대로 되더라. 뭐가 있을까요? 화장실. 독특하다. 재밌는 사람 만났네. 맞아요. 그건 뭐 내 맘대로 될 수도 있겠죠. 근데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사실 없어요. 그죠? 내 마음조차도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. 그죠? 나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막 사랑하게 되고 막 이런 것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. 그잖아요. 나는 나를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나는 이분이 마음에 안 들어. 근데 이분이 자꾸 나를 좋다고 따라다녀. 이것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. 그죠? 아무튼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인생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인생이 어려운 것 같아요. 화장실이라는 말 제일 자유스러운 곳이 화장실인가 봐요. 그죠? 가장 원초적인 분을 앞에 두고 계십니다. 난처한 얼굴이지만 참 원초적인,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인생이 제가 왜 어려운가를 고민해 봤더니 원래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는데 내 맘대로 되게 하고 싶으니까 인생이 어려운 것 같아요. 사실. 저도 그 개그맨 데뷔할 때 그때가 1993년도였는데 지금으로부터 25년 됐죠. 근데 방송사에서 콘테스트를 통해서 개그맨들을 뽑았어요. 1차, 2차는 뭐 면접을 보거나 서류를 보거나 3차는 이제 1, 2차 통과한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 실연을 통해서 거기서 뽑히는 거예요. 저는 그런 개그맨 콘테스트에 나가서 7번 떨어졌어요. 한 7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허비한 거예요, 제가. 도전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 8번째 어떻게 운이 좋아서 됐는데
개그맨 이영자 씨 있잖아요. 이영자 씨는 8번 떨어졌어요. 저는 7번 떨어졌는데 제가 한 번 덜 떨어졌죠. 그래서 제가 덜 떨어진 놈인데 요런 개그 좋아하는구나. 예, 앞으로 요런 멘트를 해야 되겠는데. 근데 7번 떨어지면서 제가 느낀 거는 도전하면 할수록 가까워진다 이거예요. 목표치에. 결국 개그맨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저는 결국 되고 말았잖아요. 그죠? 7번이라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8번째는 나도 모르게 눈 떴을 때 스타가 됐어요라는 그 탑스타들처럼 뭔가 노력한 끝에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쉽게 돼 본 게 없어요. 대학을 가는데 제가 연극학을 전공을 했어요. 연극학을 전공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말도 더듬었어요. 한 번에 한 문장을 읽지 못했었어요. 고등학교 3학년 때. 근데 그런 친구가 연극을 전공하러 연극과를 지원하게 되고 또 제가 그 강원도 사투리가 굉장히 심했었어요. 그러니까 사투리 심하죠. 말 더듬죠. 그런 아이가 연기를 하겠다고 꿈을 꾼 것 자체가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애쓰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, 마음이. 그죠? 제가 대학교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 합격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어느 한 극단에서 이제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, 역시. 그래서 오디션에 이제 보러 갔어. 갔는데 탤런트 최불암 선생님께서 심사위원장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. 너무 막 긴장되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. 근데 제 대사가, 저에게 주어진 대사가 제 얼굴은 이 모양이어도 대사는 햄릿 대사를 주더라고. 우와, 왜 놀라는 눈빛이에요? 내 얼굴이 햄릿하면 안 되는 얼굴이야? 왜 이래 갑자기? 예. 멘트가 뭐예요? 그 대사가 뭐야? 유명한 대사.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.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. 뭐 이렇게 대사를 좀 해야 되는데 첫 대사를 받고 나서 제 투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래요. 진짜 이렇게 읽었어요, 제가. 그랬더니 최불암 선생님께서 갑자기 멘트를 저보고 중간에 끊더니 예, 너 북한에서 왔니? 그러는 거예요. 물론 그 오디션 탈락했죠. 돌아오면서 제가 생각했어요. 내가 왜 이 극단의 오디션을 봤을까? 아직 준비도 안 된 내가. 근데 준비도 안 된 내가 오디션을 한번 봄으로 인해서 새로운 경험치를 제가 얻었잖아요. 그죠? 나 오늘 큰 거 얻어서 간다. 사투리 쓰면 안 되고 말 더듬으면 배우를 할 수가 없구나. 큰 거 얻었어요. 개그맨 시험도 7번 떨어지고 8번 만에 됐잖아요. 그래서 야,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고통이고 어려움의 연속이구나. 근심과 걱정의 연속이 바로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. 아까 어떤 분이 나는 꿈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고 그 꿈에 미용사로서 나중에 정말 유명 연예인들을 머리를 좀 만져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 방청객 분이 아까 한 분 계셨는데 저런 꿈이 있으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굉장히 넘쳐나요. 맞습니까? 더 되고 싶어서. 그죠? 그 뒤에 분은 꿈이 없다고 했는데 근심과 걱정이 조금씩 줄어들어요. 맞습니까? 전 저렇게 당당한 사람이 좋아요. 꿈이 없어도 없다, 있어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. 표정은 아주 좋아요. 해맑아. 저는 개그맨도 7번 떨어졌죠. 대학도 한두 번 떨어지고 나서 진짜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갔고 개그맨 뭐 오디션 뭐 여기저기 할 때마다 다 떨어졌어요.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저한테 큰 재산이 됐어요. 떨어지는 게 이제 익숙해. 저는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잘 아시죠? 제가 무한도전 프로그램 초창기 멤버인데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제가 그 앞전에도 여러 프로그램을 했지만 저는 그 프로그램을 딱 8주 출연을 했어요. 근데 어디 가면 늘 무한도전이 저를 따라다녀요. 굉장히 기분 나빠요. 저는 무한도전을 그만두고 나서 지금까지 무한도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. 왜? 마음이 아파서. 근데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그만둔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어요. 무한도전 녹화장에 딱 갔더니 참 다양하대. 저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캐릭터들이 있었어요. 어떤 이는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이거 3번만 외쳐도 웃겨. 누군지 알죠?
노, 응, 홍철 씨. 어떤 친구는 몸 자체가 코미디언이야. 그래서 맨바닥에 한 바퀴만 굴르고 일어나도 흙 묻은 거 자체가 웃겨. 정형돈. 또 어떤 아이는 자기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매 빽빽 소리만 질러. 책임져! 막 이러고 막, 나야, 나! 이러고, 박명수. 근데 저는 그 와중에 제가 뭘 해야 될지를 솔직히 찾지를 못했어요. 아침 6시에 녹화를 하러 가면 물 한 모금을 마시면 그 물이 체했어요. 너무 아팠어요. 그리고 목욕탕 물 퍼내기라는 그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전 정말 열심히 퍼냈거든요. 제 존재감은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. 열심히 퍼내고 나서 아침 6시부터 푸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펐는데 기절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죠. 아, 이 프로그램은 나와 전혀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구나. 왜? 저는 그전에 혼자 진행하던 MC 역할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리얼 버라이어티라 그래가지고 단독이 아닌 여러 사람이 때로 몰려다니는, 여럿이 몰려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서 그들과 소통하거나 융화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따로 떨어져 나와야 돼요. 동의하세요?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계속 나는 아프기만 할 것 같았어요. 그래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딱 그만두고 뭘 할까를 고민하다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내가 이제부터 앞으로는 방송에 어느 한 기간 동안은 잘 쉽게 내 얼굴을 내밀지 못하겠구나. 그래서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업을 많이 시작했어요. 뭐 맛있는 고기를 파는 고깃집을 했다가 망하고, 또 북카페라 그래가지고 책 읽는 카페, 저 홍익대학교 앞에 가면 요즘 북카페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 홍익대학교 앞에서 북카페를 제가 처음에 그 초창기 시절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 역시 다른 사람은 다 흥했는데 저만 망했어요. 그리고 그런 거 필요 없다 해서 이제 그냥 주점을 차렸어요. 젊은이들 많이 찾아오는 주점을 차렸는데 역시 한 1년 좀 지나서 망했어요. 이런 식으로 망한 게 한 8번 망했어요. 근데 방송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이제 득세를 하면서 제가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자꾸 망하니까, 이렇게 망하면 습관적으로 8번씩이나 망하잖아요. 그러면 기간이 몇 년 걸렸거든요. 이 망하면 결정적으로 없어지는 3가지가 있어요. 뭘 것 같아요? 돈, 또 자신감이라고 하셨죠? 야, 눈이 말똥말똥하신데. 맞아요. 돈하고 자신감이 없어져요. 이건 정말 기본적으로 없어지게 되더라고. 마지막 또 하나 없어지는 게 있어요. 뭘까요? 주변에 친구가 없어져요. 사람이 없어져요. 근데 이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 거냐면 나중에 3글자로 다가와요. 외로움. 저는 다 망하고 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그 당시에 서울역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노숙자분이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. 근데 그분을 저도 모르게, 솔직히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분을 한참 보면서 먹먹하게 서 있었어요. 아, 나도 저렇게 노숙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무서움에 한참 바라보고 먹먹하게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고,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강 다리 위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. 근데 한강 다리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엄청 무서워. 엄청 무서워. 무서운 거예요. 진짜 무서워. 그래서 야, 이 용기도 없어.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.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방황을 많이 하는데 정말 행운은 우연히 다가온다고 저에게 초등학교 친구 한 명이 나타났어요. 그 친구가 저에게 뼈저린 말을 한마디 해줍니다. 네가 망하고 네가 잘 못되고 그런 모든 이야기를 너는 핑계로 대고 있는데, 너는 인생을 핑계를 대고 살래? 아니면 네 인생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주고 살래? 저는 그 말이
머리끝이 쭉 뺐을 정도로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. 그 친구가 저에게 해준 말은 너는 남의 이야기를 좀 듣고 그 이야기 중에 몇 가지를 너의 것으로 좀 만들어야 한다. 남의 이야기도 열심히 들어라. 너의 고집과 아집을 다 버릴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생각이 너는 바뀌어야 된다. 그러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뀐다. 한번 해봐라. 저는 그래서 그 친구가 해준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동안 진짜 뭐 하나 쉽게 된 것도 없고 뭐 하나 잘 된 것도 없단 말이죠.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1년에 한 100번 정도 좋은 강의를 많이 들으러 다녔어요. 일부러 찾아다니면서. 제가 부산에 가서 김문훈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데 그분의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다 골마 있더라. 누구나 다 힘들고 아프더라. 그러니까 너무 너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만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즐겨라. 그러면 다 똑같아지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. 그 말을 들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. 왜 나만 실패하고 왜 나만 힘들어하고 나만 거기서 벗어나와야 되는지 해답을 찾지 못했었어요. 근데 그 강의를 듣고 나서 그래 그런 거다. 나만 아픈 게 아니고 이 사람도 뭔가 속은 골마 있을 것이다.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자기 일을 묵묵히 꿋꿋이 하고 있다. 한 100번쯤 이런 강의를 듣고 나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. 아, 이분들의 이야기를 잘 버무려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야기를 좀 팔아보자. 제가 여러 번 망하면서 다시는 사업하지 말자고 그렇게 제가 다짐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또 뭔가 일을 또 벌리긴 거예요. 그래서 덜컥 차린 회사가 남의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좋은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잘 전달하려고 하는 회사 네이밍을 한 거예요. 가브리엘 샤넬도 예를 들어서 삭바느질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냈고 우리 저 밑에 분은 누군지 아시죠? 햄버거 아저씨잖아요. 그죠? 커넬 샌더스도 65세에 창업을 했대요. 그 전에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대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 강의 주제가 오늘 쫄지 마라 별거 아니더라거든요. 인생이 어떤 분들 만나면 되게 겁내해요.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것을. 근데 저렇게 삭바느질부터 시작하고 또 65세까지 실패만 하다가 65세에 창업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회사가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절대 인생은 다 그러그러하게 사라지고 내가 걸어온 만큼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. 저는 앞으로도 망할 것 같아요. 근데 더 중요한 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계속 할 것이다. 사실 인생을 논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나이고 이른 나이지만 이런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. 쫄지 말자. 별거 아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 너무너무 잘해 오셨고 또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. 동의하세요? 네.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채찍질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남기겠습니다.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볼래요? 크게 시작. 자꾸 시도하세요. 쫄지 말고 겁내지 말고 따라해보세요. 쫄지 말자. 별거 아니다. 다시 한번 크게 해보고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쫄지 말자. 별거 아니다.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